마켓 비하인드 오늘은 매주 월요일에는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점검을 좀 해보죠. 코스피는 좋았는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2%를 기록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글로벌하게 전반적으로 약세장 분위기였는데 그럼에도 코스피가 좀 상승했다는 거는 좀 이렇게 소외받았던 업종들의 선전이 좀 있었다라고 그렇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환율 같은 경우는 좀 12.2원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한 1,450원 정도로 마감을 했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많이 하락했다가 다시 조금 상승해서 4.3% 정도 수준으로 마감해서 뭐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4.2%도 깨지냐 말이 있었는데 네. 그건 아니었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를 한 2,150억 원 순매도, 그다음에 코스닥도 한 560억 원 순매도했는데 2월 마지막 주에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거의 3조 원 순매도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규모가 지난주에는 뭐 순매도세가 확실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종목으로 보면 삼성전자 단일 한 종목을 이제 3,600억 원을 순매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본다면 시장 전체에서는 매도세가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이했던 점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뭐 연기금이 이제 목요일 날 한 5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는데 그래서 연속 순매수 기록이 42거래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 금요일 날 또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순매수 추세는 좀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 뭐 아시다시피 주요 이벤트 뭐 실업률 발표도 있었고 그랬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된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는 관세 중에서 자동차는 또 1개월 유예를 했는데 그쵸. 이후에 또 유예 대상을 전 품목으로 좀 확대 적용함에 따라서 불화감이 나왔다가 안도감이 나왔다가 또 불안감이 나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불안한 주식시장을 떠나서 채권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미국 경기 관련 불확실성이 또 다시 이제 나타나면서 미국의 이제 연준이 올해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한 2차례 정도 금리 인하하지 않겠느냐라고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3회 정도로 또 이제 늘어났고요. 또 다음 금리 인하 시기를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이제 뭐 9월 내지는 뭐 7월, 9월 이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6월로 빨라졌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이제 기존 주도 업종인 방산과 조선이 좀 반등에 크게 성공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음식료, 우유통, 건설, 철강화학, 전기가스 업종이 강세였는데 근데 이제 반면 보조금 수령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된 반도체가 약세로 좀 전환된 것 같고요. 또 사실 최근에 이제 코스닥 그 알테오젠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에 동참한 제약바이오도 주 후반에는 좀 크게 하락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난주는 그동안 소외받은 업종과 또 트럼프 LNG 사건과 연계된 업종이 상승이 조금 나오는 한 주였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순환매가 좀 도는 게 지속이 좀 되고 있네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거꾸로 또 얘기하면 뭔가 하여간 확실한 주도주는 확실히 없구나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도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좀 이사님 눈여겨보시는 뭐 어떤 일정이나 이벤트가 있다면 뭐 일정은 미국 일정이랑 국내 일정을 이렇게 양분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11일 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구인 이직 보고서 발표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구인 인구 숫자가 예상보다 낮을 경우에는 원론적으로는 뭐 경기 침체로 시장이 좀 부정적이지만 현재로서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도움을 줬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게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12월에 미국 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다음 14일에는 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상과 부합 여부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일에 미국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가 있는데 지난달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면서 증시 하락에 어떤 단초를 제공하겠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이번 미시간대 그 소비 심리 지표도 좀 눈여겨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국내적으로는 이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가 이번 주도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탄핵 인용이라든지 기각 여부를 떠나서 어떤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나타날 그렇죠. 것으로 네. 일단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과거 사례를 보게 된다면 불확실성이 제거된다 하더라도 기각된 경우에는 증시에 소폭 좀 부정적이었던 적이 있었고 또 인용된 경우에 증시에 우호적이었는데 이번 결과는 그때와는 조금 뭐 상황이 또 완전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는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증시 이제 전망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 증시가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PER 한 9배 정도, 그다음에 PDR 8.3배 정도 되기 때문에 평균 대비 상당히 좀 아직은 낮은 저평가격으로 다시 후퇴를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하락보다는 상승하려는 시도가 좀 더 나타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관세 악재가 결국은 나중에 보면 주가는 오히려 그 이후에 반등하다는 그런 것을 많이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이슈로 하락 시에는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월 말에 공매도가 재개되는 만큼 이제 실적 대비 고평가된 종목을 보유하신 투자자라면 일단은 비중을 조금씩 축소한 이후에 공매도 재개 이후에 시장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그렇죠. 좀 관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이제 소위 말해서 트럼프 수혜라고 얘기했던 방산, 조선 뭐 이런 종목들 얘기를 저희가 좀 했습니다만 네. 또 공매도 관련해서는 또 대표적으로 현재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업종, 또 종목들로 또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이게 또 새로운 또 변수가 생긴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 그럼 우리가 어느 쪽으로 요즘처럼 이게 소위 말해서 투자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간 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제 어느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되느냐,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이제 중요한 거는 앞서 이제 저희가 지난주 같은 경우도 유통이라든가 이런 좀 음식료 같이 그동안에 조금 소외됐던 업종들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변화가 나타날 만한 이런 데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지금 이제 좀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는 투자자라면 그동안 소외받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수급이 비어져 있는 그런 종목들이 네. 이제 매수세가 조금만 유입돼도 이제 최근에 반등하는 그런 게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2주 전에는 이제 철강이랑 화학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랬죠. 그 이후에 지난주에도 철강이랑 화학 업종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코스피 유통 업종도 최근에 좀 흐름이 나쁘지 않아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올해 코스피 유통업종 같은 경우가 한 11.1%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6.8% 상승한 코스피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아웃퍼폼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지난주에만 지금 3.4% 상승해서 수익률 상위 업종에 랭크를 하였습니다. 올해 유통업종이 뭐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는 배경에는 사실 뭐 실적이라든지 현재 소비 심리는 그렇게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지금 현재 진입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돈이 이제 시중에 풀리면서 유동성 확산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소비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심리적 기대감이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 소비 경기는 상당히 좋았는데 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2022년과는 상당히 좀 반대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한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작년 12월을 저점으로 반등하고 있는 중인데 12월에 지금 88.4포인트를 기록한 이후에 1월에는 91.2포인트 그리고 2월에는 95.2포인트로 지금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계속 올라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2분기부터 좀 소비 위축이 좀 가시성이 좀 많이 나타났는데 따라서 이런 기저효과를 올해 2분기는 좀 받아서 오히려 성장세가 좀 더 크게 났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주가에 좀 반영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한 이제 소비 불황기를 거쳐온 주요 유통업체들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어떤 뭐 판촉비라든지 고정비 등 비용 효율적 집행을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시켰는데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주요 유통 대형 기업들이 향후 예상되는 영업이익과 관련된 어떤 목표치를 제시함에 따라서 이익 가시성이 증가한 것도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특별하게 최근에 나타난 거지만 홈플러스가 지금 기업 회생 절차 개시에 들어갔는데 그렇죠. 이에 영업 축소가 불가피할 것 같아서
경쟁 할인점이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반사이익이 기대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다는 점도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인점은 그렇고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유통 업종 내에서 경기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최근에 지금 부동산이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뭐 성동구 이쪽으로 해서 상당히 좀 핫한 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좀 더 지속되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이 지금 상승 사이클로 지금 접어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좀 연장되는 것이 나타난다면 좀 백화점에서의 어떤 수익성 회복이 좀 빠르진 않을까라고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관련된 투자 전략은 금리 사이클을 고려해서 금리 인하 초기에 매수를 시작해서 또 금리가 이제 하락하는 것을 마감하는 구간까지는 좀 보유하시는 전략이 필요한데 아직은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초반이기 때문에 상승을 시작한 유통주는 일단 눌림목에서의 매수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좀 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은 상방,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업사이드가 좀 더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유통주는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제 뭘 좀 볼까요? 네, 사실 뭐 유통업종 내에서 볼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할인점을 볼 것이냐, 백화점을 볼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뭐 소매 리테일 뭐 이쪽 편의점을 볼 것이냐 요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마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이마트는 유통업종 내에서 탑픽으로 꼽는 증권사가 가장 그렇죠. 많은 그런 종목인데 아무래도 올해 이익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지난 4분기 실적 발표와 동시에 이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7년 영업이익 1조 원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1조 원 달성이 가능할까라고 약간은 의구심을 보는 시각도 있지만 올해는 사실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볼 수 있는 게 일단 통합 매입을 통해서 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증가가 가능하고요. 또 영업이익에 포함되었던 G마켓이 하반기에는 지분법 대상으로 지금 편입이 되면서 이런 것도 이제 영업이익에 증가되는 면이 좀 있겠고요. 또 스타컴 물류를 제3자가 맡아서 하는 물류로 이제 전환함에 따라서 여기서도 거의 한 700억 정도의 수익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개선 가시성이 가장 높은 종목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홈플러스가 지금 약간 영업이 좀 위축될 수 있는데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는 할인전 1위 업체로서 홈플러스와 상권이 겹치는 그런 점포가 50% 이상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5% 정도의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주가에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주가 수준을 좀 봐야 되는데 현재 지금 주가가 올해 예상 컨센서스 기준으로 PER 14배 정도로 예전보다는 좀 높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린 영업이익 개선 요인들을 추정치에 반영하지 않은 증권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가 지금 현재 좀 과속 해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거를 했을 경우는 PER이 한 6배에서 7배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또 PBR 기준으로 지금 0.22배밖에 안 되는다는 점에서 아직은 더 매수하기 부담이 없다. 따라서 결국은 눌림목에서 좀 신규로 진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롯데쇼핑인데요. 롯데쇼핑 역시 올해 매출 가이던스로 14조 원의 매출하겠다. 그리고 영업이익 6천억 원을 제시했는데요. 이커머스와 백화점인 본업과 또 자회사 하이마트 홈쇼핑, 컬처웍스에서 일회성 비용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4년간 구축해온 수익구조 효율화로 구조적인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것으로 일단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자산 재평가를 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부채 비율을 128%로 낮아졌고 또 이렇게 재무 구조의 개선됨에 따라서 어떤 조달 금리 하락에 따른 또 이자 비용 축소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한 67개 점포를 운영 중인데 직전 연도 대비 상당히 크게 증가한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영업이익 한 400억 원대를 기록했는데 따라서 동남아지주 성과가 가시화되는 것도 긍정적인 포인트다. 그리고 작년에 주당 배당금 3,800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배당 기준으로 이것은 보면 한 7.1%의 시가 배당률인데 향후에도 이와 같은 수준의 배당금 유지가 전망되면서 현재 주가가 PBR 0.13배라는 역사적 최저점이다 이런 점도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상승 전환 한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인데 시간이 좀 타이트하네요. 좀 네. 서둘러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부터 볼까요? 일단 전체 시장을 봐야 되는데 전체 시장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중기적으로 상승 전환된 상승인데 최근 약간 조정 분위기가 나오면서 좀 눌림목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추세가 상승할 때 매수가 가장 좋은 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타난 그 시기 그리고 눌림목이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서 매수가 가장 중요한데 따라서 지금은 이제 매수하기에 좀 적합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코스피에서 신규 추세가 상승 전환 업종이 음식료, 유통, 증권업인데요. 여기에 또 코스피에서 상승 전환을 임박했다고 보이는 업종이 화학, 철강, 금속, 전기, 가스인데 화학에서는 롯데케미칼, 코스맥스 주가 흐름이 좋고요. 또 철강금속에서는 포스코 홀딩스와 풍산, 현대제철 주가 흐름이 좋고 전기가스에서는 한국가스공사 주가 흐름이 강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에서 추세가 신규로 상승한 전환은 없었고요. 오히려 하락 전환하는 업종이 있었는데 유통업과 비금속 업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세가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은 음식료, 담배 업종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는 노바렉스, 메일홀딩스, S&D의 주가 흐름이 양호했었는데 특히 S&D의 경우는 삼양식품의 불닭소스를 제조하면서 지금 성장성이 좀 크게 나타나는 종목인데요. 이제 6월에 이 공장 완성되면 매출 성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전망되고 있고 현재 주가가 저점에서 많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예상이익 대비 주가 수준 예상 이익 대비 PER 배수는 한 10배 미만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좁혀서 시총 52 쪽에서 한번 볼까요? 네, 시총 52에서는 일단 신규로 추세가 상승 전환이 확인된 종목이 한국전력,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었고요. 네. 또 셀트리온, 카카오뱅크, SK는 눌림목인데 눌림목은 이제 하락도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에서는 신규로 동시세미캠, 오스코텍이 상승 전환되었고 대주전자재로 리노공업, 주성엔지니어링, 루닉케어젯, ISC, 테크윙은 눌림목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코스피에서 추세 하락 전환 종목이 기아가 한 종목이었고 한국 추세 상승 전환 가능성인 종목은 포스코홀딩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코스닥에서 추세 하락한 종목이 HPSP, VT, 위메이드가 있었고요. 한국 상승 전환 가능성인 종목은 CJ-ENM, 원익 IPS, 솔브레인, PNT가 있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도 전체 시장과 마찬가지로 조선, 방산, 유틸리티, 엔터주 흐름이 양호했고 바이오, 반도체 종목은 약세 흐름으로 전환되었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김영재 이사님의 유망 종목 뭐죠? 네, 일단 세 종목 준비했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워낙 좋았습니다. 네,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2023년 10월에 하락 추세로 전환한 이후에 이번 주 상승 전환이 예상되는 종목인데 수급적으로도 지금 2월에 외국인이 2,500억 원, 기관이 600억 원 순매수해서 수급 상황이 가장 좋은 종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 상승 원인이 이제 중국산 호판 덤핑 판정 이후에 청와급의 어떤 전반적인 심리 개선이 있었는데 포스코홀딩스도 이에 동참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내 철강 제품인 가격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매출액 증가 가능성으로 좀 평가받고 있고요. 또 중국 3월에 대한 부양책 강화 기대감도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철강업의 바닥은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시점이었는데요. 올해가 철강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좀 상향 조정되는 그런 첫 해인 만큼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 기대감이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지금 PBR 0.45배로 매수에 부담이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오스코텍인데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이제 추세가 하락을 전환했는데 현재는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한 상태로서 수급은 지금 2월 이후에 외국인이 한 56억 원, 기관이 한 105억 원 순매수로 상당히 좀 그래도 좋은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중입니다. 2021년 적자로 지금 전환한 이후에
아직도 적자를 기록 중인데요. 올해 아마도 이제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데 예. 이게 이제 로열티 수치로 인해서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시성이 좀 그렇죠. 있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시적인 게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 기술 수출한 이후에 이제 로열티 수치를 꾸준히 하고 있던 점에서 좀 이제 주목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롯데케미칼이 상당히 최근에 상당히 상승 흐름이 좋은데 기술적으로 봐도 작년에 1월에 추세가 좀 하락한 전환 이후에 최근 이제 상승 전환 시도 중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다시 상승으로 전환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이 2월 이후에 외국인은 아직도 지금 순매도를 좀 지속 중이지만 오히려 기관이 지금 830억 원대 지금 순매수를 기록함에 따라서 최근 주가 반등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 이제 분기로 보면 적자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어떤 선뜻 순매수로 전환되기 좀 어려운 좀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이익 추정치를 좀 살펴보면 분기별로 영업 적자가 상당히 많이 이제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4분기에는 이제 흑자 전환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밸류에이션상 PBR 0.2로 좀 배수에 좀 부담이 없는 수준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이 다 상승 전환이 예상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도하고 있거나. 근데 주가 차트 들어 주가 보면 한 네. 40%, 뭐 많게는 40, 50% 가까이 오른 종목들이 최근에 그러니까 아주 바닥부터 따지고 보면. 네.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지금 들어가면 좀 오른 거 아니야? 이런 부담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상승 전환이라는 것과 그동안에 네. 이미 주가가 한 30, 40% 이상 뛴 것과 어떻게 좀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면 됩니까? 상승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바닥에서 이게 주간 단위로 보는 주봉을 보기 때문에 상승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바닥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상승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차트를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상승 전환이 나와야지만 확신하고 매수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수익률을 확보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 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영재 이사님과 함께 시장 얘기 좀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